자, 그 다음에 허가 제한이 나왔네요. 그죠? 개발이가 제한입니다. 제한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한일이 되어 있거든요. 개발이 허가를 제한한대요. 제한한다는 말은 안 내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제한. 그래서 개발행위가 제한이란 것은 허가 요건을 갖추었어요, 안 갖췄어요? 개발행위가 요건을 갖추었다, 안 갖췄다? 자, 볼게요. 이제 개념 잡읍시다, 개념. 개념 잡고 들어가면 참 쉬워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 말의 의미를 한번 볼 건데, 이 시험에 놓은 게 뭐가 출제되는지를 알려고 하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하면 됩니다. 허가지 하니까 허가 요건이 있어요. 개발의 요건이 있잖아요. 요건. 아까 5개 봤잖아요. 그죠? 요건. 첫 번째, 규모의 적합성. 두 번째가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 계획을 위반하지 마라. 세 번째가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마라. 네 번째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다섯 번째가 기반 시설지 및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하라는 요건이 있잖아요. 그죠? 요건을 통과했다, 못 했다? 요건을 통과했다, 못 했다? 통과 못 했다? 통과 못 했으면 그냥 불허가 아이가? 허가 요건을 통과를 못 하면 불허가잖아, 그거는. 제한하고 상관없잖아요. 허가 못 받는 건데, 그거는. 요건은 통과했다, 못 했다? 요건은 통과했어요. 요건은 통과했는데, 제한하겠다, 이거죠. 봐봐요. 내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제기하는데, 내가 허가 요건을 통과했어. 근데 하는 이야기가 허가를 못 내주겠대. 요건은 통과했는데 허가를 못 내주겠대.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그 시험에 이게 나와요. 시험에 출제되는 게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다고. 왜 그러는데, 그죠?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납득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금지입니까? 제한입니까? 제한이죠. 두 번째는 그럼 언제까지 할 건데, 이거죠. 이 시험에서는 2개가 출제가 됩니다. 2개만 나와요. 2개. 다른 건 안 내요.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요 2가지 가지고 엄청 짜증냅니다, 이거. 나중에 이게 어디 가면 나오냐면 똑같은 원리가 건축허가 제한에도 나와요. 건축허가 제한.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건축허가 제한도 마찬가지죠. 건축법상의 요건을 통과했다, 못 했다. 그렇죠. 건축법상 요건은 통과했는데 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는데? 이유가 뭔데?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만 제한하거든요. 언제까지 할 건데, 그죠? 자, 그래서 요건은 통과했는데 왜 허가를 안 내준지 한번 들어봐봐요. 납득이 되는지. 자, 첫 번째, 이 아들이 제안하는데 사유가 밑에 나오거든요. 자, 네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곳이 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인데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우량농지로서 거기는 보존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허가를 못 내주겠대요. 어떻게? 여러분들 같으면 납득이 됩니까? 네. 두 번째,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경관 문화재가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대요. 그래서 허가를 일단 보류하자 이겁니다. 납득이 됩니까? 예. 자, 그러면 얼마 동안 제한하는데? 라니까 몇 년 동안? 3년 동안만 제한할 수 있대요. 3년 동안만. 3년. 그 다음에 3번에 가니까 기본계획이나 관리 계획을 뭐하고 있어요? 수립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ING입니다, ING. 현재 계획을 만들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허가 신청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허가를 일단 기다려봐라 이랍니다. 언제까지 제한할까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계획을,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을 막 수립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허가권자 허가를 일단 보류하는 거예요. 기다려봐라 이겁니다. 언제까지? 계획을 전부 다 만들 때까지지.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뭐 됐다? 지정이 됐대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응?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됐다. 라는 말은
자, 지구 단위로 지정됐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여기 지구 단위 한번 가보실래요? 지정 옆에다 적어놨을 건데, 적어줬을 건데, 내가. 이런 의미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갖다가 자꾸 반복하면서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 112에 보면 나오죠. 지구 단위가 지정돼 있죠. 그다 적어놨을 건데, 지구 단위 지정됐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는 지정이고, 꿈틀이는 지정이고, 지구 단위를 지정했다는 것은 어디를 이쁘게 개발할지를 정했다 이 말이지. 그 지정했다고 해서 이뻐지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 계획. 얼마 안에? 3년 안에.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쁘게 개발할지 방법을 정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곧 뭐 만들 예정입니까? 야는 이쁘게 만들 계획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지금 지정만 돼 있으니까 곧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이건 좀 이따 배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3, 4, 5번은 계획을 뭐하고 있고 ing 수립하고 있고 4번, 5번에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곧 뭐 만들 예정이더라? 계획을 만들 예정이죠. 그러니까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곧 계획을 만들 예정이니까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들른 허가를 내주면 나중에 만드는 계획하고 충돌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류하자 이겁니다. 언제까지? 계획 다 만들 때까지. 그래야지 계획하고 충돌 현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몇 년인데 3년 동안만 허가를 제한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연장할 수가 있어요. 2년 범위 안에서 허가 제한을 막을 수 있다. 연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연장을 해줍니다. 연장할 때는요. 지방도시계획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을 해줘요. 이게 시험의 키워드죠. 심의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칩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할 수 있어요. 합의 몇 년입니까? 그래서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두 개로 이제 이 표에서 제가 기본서 표에서 두 개로 나눈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1번, 2번 녹지계획관리지역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다. 조수로가 집단 서식한다. 우량농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개발로 환경연관 문화재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는 한 번에 몇 년 동안 제한하는데 3년. 근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든지 곧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나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곧 만들 예정일 때는 그죠? 원칙 몇 년인데 3년 연장할 수 있다. 몇 년? 2년. 몇 번? 한 번. 그죠? 연장할 때는 도교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합의 몇 년? 5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 이게 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계속 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기간 제한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일반자에 대한 조치는 별게 아니죠. 개발이 허가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했어요. 무허가 행위를 했어요. 또는 허가 받았는데 허가 받은 내용하고 다르게 했어요. 그럼 어디 갈까요? 아까 주거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까지만 허가 내주잖아요. 그죠? 1만 미만으로 9천 제곱미터 하겠다고 주거지역에서 생질병이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거든. 근데 얘가 9천을 하는 게 아니고 15,000 제곱미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거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겠죠. 원상회복을 명하면 자진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진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행정 대집행. 대집행이 뭐야? 그렇죠. 대신 집행하는 겁니다. 대신 집행. 대신 집행할 때는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대신 집행했으니까 돈 들어갔잖아.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아까 이행보증금 받아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로 사용하든지 부족분이 있으면 쓰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그리고 벌칙이 3년에 3천입니다. 3년에 3천.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인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도 지금 계속 시험에 지금 6년째 내리 출제하고 있죠. 자, 볼게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인데 자, 요거는 글자를 한번 볼까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인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면 쉬워요.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큰 틀은. 그렇죠. 개발이가 배우고 있죠. 개발행위허가 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나왔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 그러니까 뭘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성장을 관리한다 이거지. 성장을 관리한대요. 그럼 성장이 다 됐나 안 됐나? 안 됐겠네. 성장이 다 안 됐겠네. 그죠? 아까 국토공간을 왜 했어요? 3등분 했죠? 무슨 정도? 그렇지. 또. 그렇지. 잘하네. 또.
그렇지, 그렇지. 보존 용도. 시가 용도는 어디에 있어요? 그 주상공업지역. 유보는? 그렇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 다음 보존은 그 외죠. 그 외. 그 빠지는 거. 여기 있는 주상공업, 시가하고 유보 빠지면 다 보존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성장을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성장을 관리하니까 우리가 국토로 따진다 그러면 어디는 빠질까요? 그렇죠. 시가와는 빠지겠죠. 시가와는 성장이 다 된 것이죠. 된 곳이죠. 그래서 개발행위권자는 어디에? 그러니까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로 말할 수 있다. 지정할 수가 있다. 성장관리계획구가 어디에 지정되면 큰일 난다. 주, 상, 공업지역에 지정되면 큰일 난데 시험 문제의 그 70%가 이렇게 나와요. 봐봐.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 이걸 지정할 수 있다. X. 말도 안 되죠. 어디에? 주거지역은 아니죠. 어디는 빼고? 주, 상, 공업은 빼고입니다. 주변의 토지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로 향후 시가화 예상되는 전용공업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 이걸 지정할 수 있다. X죠. 그러니까 요 문장을 그대로 쓰면서 요 지역에다가 그죠? 주상공업지역을 넣어가지고 시험 문제 만드는 게 지금까지 성장관리계획구에 문제 놓은 것의 70% 절반 이상입니다. 문제 아주 쉽게 내거든요.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아까 봤던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디를 끌어오는 거냐면요. 개발인가 파트에 오니까 용도지역이나 지구 단위에 있던 내용들을 지금 막 끌어와서 막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데 용도지역 21개, 용도지구 20개, 용도의 5개 이런 개념들 확실하게 익혀 두시면 그게 공부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뭘 만드냐면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 듣고 의회 의견 듣고 협의심의 거쳐서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계획 만드는 절차가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하고. 그리고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요.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 때는 행위를 갖다가 어떻게 더 제한할까요? 아니면 더 완화시켜 줄까요? 그렇죠. 완화를 시켜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는데 계획관리 지역에서는요. 건폐율이 원래 계획관리는 건폐율이 원래 얼마냐면 40이거든요. 40인데 10% 완화시키고 50까지 해줄 수 있어요. 원래 계획관리는 용적률이 100이거든요. 용적률이 100인데 125%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안 해야 된다. 9월달에 오면 된다. 이거는 지금 오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하고 농림하고 들으면 보세요. 자연 녹지지역하고 생산 녹지지역은 원래 건폐율이 20이에요. 20. 근데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 때 건폐율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다? 30까지. 그러니까 야는 원래 건폐율이 40인데 50이고 원래 야들은 건폐율이 20인데 30이니까 10%씩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은 125인데 야는 용적률 완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안 해야 됩니다. 지금이 오는 거 아니다. 나중에 자동으로 이어진다.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절차가 나오는데 절차는 됐어요. 절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절차와 똑같습니다. 계획 만들 때 절차는 제일 먼저 뭐하고? 제일 먼저 의견 듣고,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만드는 거, 그 절차 따라갑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에서는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장관리에 성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성장을 관리하는 거. 제가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뭐하고 똑같냐면, 국토공간을 3등분을 하거든요. 무슨 용도? 그쵸? 또 보존이죠. 보존. 사람도 3등분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연령대에 따라서. 다 큰 사람. 어른이 돼버린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참 큰 애들. 그 다음에 유아들. 그죠? 그러니까 성장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국토공간 안에서 봐봐요. 우리 국토공간 안에서 개발 행위를 하는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 그런데 앞으로 그 국토 공간이 어떻게 성장이 될지 그걸 미리 이제 관리해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성장 관리 계획을 할 필요가 없냐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곳은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제분이 있다 그러면 야를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시킬지 관리하는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얘를 갖다 운동선수를 시켜야 되겠다. 얘를 갖다 예체능으로 키워야 되겠다. 얘를 의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얘를 변호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종교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획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누구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건 안 되잖아. 군대 갔다 온 아를 상대로 뭐 어디를 보내겠다고? 그거 안 되잖아. 그죠?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야, 둘이를 상대로 해야 될까, 이거. 근데 얘를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행위를 제한하기도 하고, 완화시키기도 하고. 얘는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위를 갖다 만다 규제를 하는 거고.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 공간을 3등분 하는 거,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특히 여러분 유보 용도에서 개념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계획 관리하고 자연 녹지는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생산 녹지를 보통 생각할 수 있어요. 생산 녹지 개념이 개발이 유보된 곳이거든요. 근데 생산 녹지가 아니고 무슨 관리? 생산 관리입니다. 계획 관리, 생산 관리, 자연 녹지. 생산 관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산 관리가 유보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절차, 개발행위 관련 내용들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다 되고요.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면 연동제라는 게 나올 거예요, 아마. 다 배웠죠? 성장관리계획 배우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 볼까요? 134에 6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실의 설치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시험에 초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초유 사태가 뭐냐면, 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실의 설치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실 부담구역 두 개가 있는데요. 시험에서 십몇 년을 갖다 내리 출제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출제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개발행위가 시험 문제에서 2개인가 1개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재작년에 시험 문제가 5개인가 6개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통 한 서너 문제는 나오는데 작년에 개발행위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작게 나왔습니다. 작게 나왔는데 특히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2개는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예측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십몇 년을 내리 출제하다가 작년에 한 판 쉬었습니다. 다행이죠. 여러분한테는. 왜요? 그렇죠. 여름 시험 칠 때는 나올 겁니다. 원래 나와야 되는 문제가 안 나오면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좀 과하게 냅니다.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과하게 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쉬는 경향들이 있어요. 작년에 개발행위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24년도에는 좀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문제가 상당히 줄었다. 그래서 항상 10년치 평균을 내보면요. 어디에 수렴하냐면 결국 평균에 수렴합니다. 평균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평균에 수렴하면서 가더라. 어떨 때는 과하고 어떨 때는 또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 맞춰지는 경향들이 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동제를 할 건데 연동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개발 행위에 따르는 기반 설치에서 기반 시설과 개발 행위를 맞아 연동을 시키자 이겁니다. 연동. 그러니까 뭐하고 연동시키자. 개발 행위하고 뭐하고 기반 시설하고 연동을 시키자. 이게 연동제입니다. 연동제인데 자, 여기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저 좀 봐주실래요? 간단합니다, 이거. 개념부터 잡고 합시다. 자, 저번 주에 일부는 좀 한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여기에 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양 사이드에 건생이 있습니다. 1, 2종 건생들이. 뭐 건생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미용실도 있고요. 부동산 사무실도 있고, 치킨집도 있고, 그죠? 문방구도 있고, 뭐 각종 식당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다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도로가를 따라서 건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가니까 단독, 다가구, 다세대, 원룸, 뭐 이런 것들이 주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더라. 도로는 몇 차선이냐? 2차선 도로가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보니까 학원도 부족하고요. 병원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마트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상권 분석을 쫙 해보니까 여기 그런 게 들어오면 대박이겠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미용실, 부동산 사무실, 치킨, 식당, 문방구를 싹 다 사버렸어요. 이게 사가지고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지으려고 하냐면 복합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1층은 지하는 슈퍼, 그러니까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급은 아닌데 대형 슈퍼들 있죠. 그 다음에 2층은 의원, 치과, 내과, 이비인후과 뭐 등등 해가지고 피부과 등등 해가지고 그죠? 동네에서 꼭 필요한 것들 있죠. 그 다음에 학원가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복합 건생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지으려고 하는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건물의 건축이죠. 건물의 건축이니까 뭐 받아야 돼요? 건축하고 개발 행위가 두 개 다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데인데 이건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도로가 왕복 8차선. 그러니까 16차선이 뚫려져 있어요. 대형 도로가. 그리고 주변 지역에 한참 지금 뭘 짓고 있냐면 아파트를 막 짓고 있고, 그죠?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초입부에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이제 들어서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건물의 건축 맞습니까? 맞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건성이 들어오고 여기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둘 다 뭘 하냐면요. 둘 다 개발 행위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업종을 한 이유는 둘 다의 개발 행위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효과가 있는 건물이 지어지면 이쪽으로 사람이 막 모여들 겁니다. 이런 개발 행위를 하는데 이 개발 행위 때문에 건물의 건축이라고 하는 이 쇼핑센터 때문에 그죠? 뭐가 필요합니까? 기반 시설이 필요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옛날에는 개발 행위 따로, 기반시설 따로 이렇게 계산했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개발 행위가 완료되고 나서 무슨 현상을 볼 수 있냐면 기반시설의 부족 현상을 볼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흔히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던데 어떤 제가 신도시가 보면 무슨 뭘 먼저 깔아버리냐면 도로망을 먼저 깔아버리거든요. 도로망을 깔아버리고 도로가 옆쪽으로 아파트 부지, 공공시설 부지, 그 다음에 뭐 백화점 부지 이런 식으로 건물의 배치를 갖다가 미리 합니까? 소유자가 사가지고 합니까? 미리 해버리죠.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는 아파트 부지로 팔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 부지는 백화점 후보지한테 팔아버리고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부지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도로가 너무 좁아. 그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건물들이 신도시 간데 뭐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들어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체증이 되기 시작하죠. 밀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도로가 너무 이제 많이 확보가 안 돼 있을 때 우리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들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도로를 너무 좁게 만들어놨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개발 행위를 하는데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기반시설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개발 행위를 할 때 개발 행위만 하지 말고 뭐를 기반시설하고 두 개를 뭐 해가지고 그쵸? 연동을 해가지고 이 연동제요. 연동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때 어떤 규제를 별도로 좀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기반시설 연동제입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개발 행위로 인해서 이런 기반시설이 현재 확보되어 있거든요. 1차선, 2차선 이렇게 확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 개발행위, 건물의 건축이라고 하는 슈퍼, 어원, 학원 이런 복합 건물이 건생의 복합 건물이 들어섰을 때 뭐의 부족 현상이 눈에 보입니까 지금? 기반실의 부족 현상이 눈에 보이죠. 그죠? 뭐냐면 도로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할 것이다. 채증이 되기 시작하겠죠. 요 건물 때문에. 이 지금 전부 다 보면 지하에 슈퍼가 있고 1층에 어원이 있고 2층에 뭐 쭉 내려놓으면 여기에 이 지역 건물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건물에 들어서기 위해 이 건물에 쇼핑을 하러 오든지 볼일 보러 와가지고 주차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건물에서는요, 이 건물 규모에 맞는 주차장만 설치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주차장은 부족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족하면? 그죠? 뒤로 가겠지 뭐. 이런 경우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1층에 슈퍼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생수 사기 위해서 차 세워놓고 뛰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생수는 금방 삽니다. 생수는 금방 사거든요. 뭐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계산하는데 시간 걸린다니까. 계산하는데. 그래, 여기서 1분만 요 차가 깜빡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차는 뒤에 엄청 밀릴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디를 창작해낸 데가 아니고 그냥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럼 이런 건물이 들어오면 돼, 안 돼? 그게 안 되잖아, 이거는. 들어오면 안 되잖아.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되죠.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실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죠. 이 개발행위라고 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근데 이 동네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기가 가능한 것이에요, 곤란한 것이에요? 곤란하잖아, 이게는. 개발을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되겠죠. 그겁니다. 그게 곤란한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데입니다. 끝. 여기는 가능해요? 곤란해요?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는 동일한 개발행위인데 어떤 지에 가보니까 기반시설의 확보가 곤란한 곳도 있고 뭐한 곳이더라? 가능한 곳이더라. 이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보는 것을 우리가 기반시설 뭐라 그런다? 연동제다. 이렇게 봅니다. 연동제.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연동시켰다?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을 연동을 시켰다. 여기 연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용어가 좀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하나가 뭐라고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또 한 개가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왔을 때 중얼중얼 하시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자, 볼까요? 자, 그럼 설명드릴게요. 자, 잠 보실래요? 개발 행위를 한다니까요. 그 개발 행위로 기반 시설이 필요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필요할 수 있죠.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뭐 하면 돼요? 기반시설이 필요하면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잖아. 기반시설이 필요하면 술 취하면 되지 뭐. 기반시설이 필요하니까 기반시설 설치하면 돼요. 문제는 설치하면 되는데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는데 밥이 없을 때 문제죠. 설치하면 되는데 설치가 많은 지역이 있더라? 곤란한 곳이 있어요. 또 설치가 많은 지역도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죠. 이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곤란한 곳을 뭐라 부르냐면요. 곤란한 곳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좀 전에 아까 그림 그렸던 그 그림을 또 올리시면 될 겁니다. 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디에 있어요? 구도심가에 있겠죠. 구도심가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념들을 배워 나가면 이런 개념들을 배우고 나가면 이 개념들하고 여러 가지 매칭되는 제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그래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로 기반시설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설치가 곤란한 곳에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어떤 규제를 하겠다. 이게 이제 좀 공부가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제도 중에서 도시혁신구역,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그죠?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 그죠? 공간 재구조 계획으로 만드는 재구조하니까 그게 주로 구도심각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하고 조금 조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등등.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자꾸 공간 개념들이 확장되면 되게 좋은 겁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곤란한 곳을 뭐라 부르고요? 개발 밀도 관리고요. 그럼 가능한 곳도 있겠네. 가능한 곳은 뭐라고 하냐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답니다, 이게. 그래서 개념은 뭐냐면요. 개념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뭐냐면요.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그 설치가 많은 지역 끝. 이게 다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요. 끝. 이게 다라니까요. 두 개로 나눠요. 자, 첫 번째 시험에서 한 3번 나왔죠. 그럼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의 개념이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두 제도는 어떤 특정 하나의 지역에 두 개의 제도가 양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봐요. 어떤 지역에, 그죠? 어떤 지역에 서울시 종로구, 그죠? 평창동 몇 번지 토지 위에 두 개의 제도가, 하나의 토지 위에 두 개의 제도가 양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는 뭐하고? 하나는, 그렇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에 두 가지 제도가 들어올 수는 없다. 그 시험에 한 3번 나왔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이가? 하나는 곤란하고 하나는 가능한데 그게 중복이 되겠나? 당연히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밀도 관리구에서 쓰면 되겠습니다. 밀도 관리구에서 키워드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말. 개발, 한번 봐봐. 글자를 한번 봐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8음절이 있거든요. 8음절. 그죠? 아까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그렇죠. 그렇지. 관리요. 성장을 관리하는 거니까. 그 성장이 다 된 거는 관리 못 해요. 한참 크는 걸 관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상공은 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단어마다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에서 키워드는 그렇죠. 밀도죠. 밀도.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자, 해볼게요. 개발되어 있는 밀도가 어떻다는 이야기인데 높다, 낮다. 그렇죠. 밀도가 높다, 아이가. 그래서 맞아. 관리하자, 이거죠. 어떻게 관리할 건데, 그러니까, 개발되어 있는 밀도가 좀 전에 그림 봤잖아. 개발되어 있는 밀도가 주변 지역이 엄청 높잖아. 그러니까 여기 개발을 갖다 관리하자, 이거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관리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개발을 장려해야 될까요? 개발을 억제해야 될까요?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행위를 제한할까요? 완화시켜줄까요? 제한해야 되겠죠.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완화시킨다, 강화시킨다? 네,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요,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강화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적률이 강화된단 말이 무슨 말이야? 용적률이 뭔데요? 용적률이 200%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적률이 200%. 용적률이 200%. 대지 면적의 2배를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개념을 잡아야 된다. 다시 강조하는데 개념을 잡아야 된다. 개념. 여러분 공부한 다음에 복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복습할 때는 뭐 외우란 말이 아니고요. 뭘 배웠는지 그걸 자꾸 한번 되새김해 보는 거. 그게 복습이에요. 그게 복습. 복습을 갖다가 뭐 외우는 거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외우기는 뭘 외워? 한 개도 안 해야 된다. 어차피 시험지에 가면 답 다 있다. 객관식 시험은요. 시험지에 답이 있다고. 그래서 읽어보고 이상한 게 답이야. 그냥. 이해만 제대로 되면. 한 개도 안 해도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것은요. 높이가 아니고요. 연면적을 반으로 줄인다는 말이에요. 봐요. 용적률이 200%란 것은 대지 면적의 2배를 지으라고 했잖아. 50% 강하니까 용적률이 최대 얼마가 될까요? 100이 되는 거예요. 대지 면적만큼만 지으라는 얘기니까 연면적이 줄어들잖아. 연면적이 줄어들면 뭐가 줄어들어요? 가용면적이 줄어들 거 아니야. 가용면적이 줄어드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연면적을 용적률이 500일 해가지고 대지면이 5배를 지어가지고 5배를 해가지고 연면적을 5,000을 쓰려고 했거든. 근데 50% 최대 50이 강화돼가지고 연면적이 2,500으로 팍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죠.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할까 안 할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한다. 하고 싶으면 해라. 용적률 강화받으면서 하려고 싶으면 해라 이거예요. 해라. 이게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그럼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여기가 밀도 관리구역이다라고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 누가 지정할까요?
누가 지정할까요? 그 당연히 지정권자 누구냐 이거지. 지금 누구야? 그렇지. 그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판단합니다. 왜냐면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아까 허가의 기준에, 개발행위 기준에 5개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그렇죠. 규모의 적합성. 두 번째가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위반하지 마라. 세 번째가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마라. 네 번째가 환경에 적합해라. 다섯 번째가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라고 했거든. 허가권자가 그걸 기준을 손에 쥐고 있다고. 그래서 허가권자가 여기는 곤란하네, 여기는 가능하네를 판단할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지정하냐면 허가권자인데, 이게 시험에서 3번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민국 전역에 어디가 가능한지 곤란한지를 국장이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래서 누가 하냐면 허가권자가 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허가권자가 누군데? 라면 그때 고민하는데, 허가권자 누굽니까? 특광시장군수죠. 어디 하는데? 어디 하는데? 어디 하는데라니까? 어디 할까요? 시가와 용도죠. 시가와 용도. 밀도관리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곳은 시가와 용도. 어디? 그렇지. 주상공업지요. 주상공업. 녹지야는 아니죠. 어떻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데? 행위 제한입니까? 행위 안 합니까? 행위 제한이죠. 그럼 네 맘대로 하면 되는데요? 안 되죠. 그래서 지정을 하기 전에 뭐 거쳤어? 심의를 거쳤어. 지정을 하고 했다는 사실을 보면 된다. 고시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지정해요? 허가권자. 특광시장 구수죠. 그럼 심의를 어디 심의를 거칠까? 지방도시길. 에이, 특광시장 구수니까 당연히 라인을 타는 게 지방 아이가. 그 중앙도시계는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러면 너무 다 틀린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했다는 사실을 보면 된다. 고시. 어디에? 야가 하니까 공보에 하겠지, 뭐. 관보에 하는 거 아니지. 국장이 할 때는 관보에 하는데. 정해져 있다니까,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게. 그럼 끝이죠. 다 했는데요. 밀도관리에 대한 설명. 됐습니까? 볼까요? 자, 다시 강조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당연하죠 라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자꾸 섞일 겁니다. 자, 다시 강조하는데, 첫날 첫 수업했던 거하고 둘째 날 수업했던 거하고 지금 계속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자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줄치고 외우려고 하는 순간에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 함정은 나중에 모면합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죠? 관할이 뭔지, 그 다음에 용도지역 21개가 뭔지, 용도지역 20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익히고 했던 걸 또 하고, 수십 번을 하다 보면, 수십 번이 아니죠. 수천 번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원리가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런 부분들에다가 초점 맞추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볼까요? 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 예상되는 지역 중 설치가 뭐한 지역이랍니까? 곤란. 포인트가 곤란. 이게 키워드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게 아니고 뭐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지정권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특광시장군수는. 특광시장군수라는 게 부드럽습니까? 허가권자는 부드럽습니까? 허가권자가 판단해야지 뭐. 어디 했어? 주상공업지역이었어. 주상공업지역 어딘데요? 시가와 용도.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 예상되는 지역 중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밀도관리구역으로 특광시장군수,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 기준이 나오죠. 공법에서 기준은 다 누가 정합니까? 그렇죠? 기준은 뭐 다 국장이 정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정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로 어디에 지정된지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안 해야 됩니다, 이거. 밀도관리구역은 여기에 지정된대요. 밀도관리구역은 도로나 수도,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이 되는데,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서 차량 통행이 현저히 지체가 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 서비스가 얼마나 낮은지 그 측정 기준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다. 당해 지역 도로율이 국토교통부 0이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별 도로율보다도 몇 프로가 20%가 미달한데요. 그리고 향후 2년 안에 수도 수요량이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죠? 현재 하수관로 내지는 우리가 수도관로상 공급을 하게 되면 제한급수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향후 2년 안에 하수 발생량이 현재 하수시설 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죠? 하수가 역류가 돼가지고 냄새가 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5번에 향후 2년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자, 전부 다 보니까 숫자가 나오죠, 그죠? 숫자가 오는데 전부 다 뭡니까? 2조 2. 몇 년 안에? 2년 안에. 그러니까 연수가 나오면 2년이고 퍼센테이지가 나올 때는 전부 다 뭡니까? 20%죠. 20%. 2로 생각하면 돼. 2. 끝. 장난 안 칩니다. 옛날에 30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고 밀도 관리구역가 아닌 곳의 경계선은 흐리멍텅하면 안 되겠죠. 그죠? 경계선이 어떻게 된다? 분명히 그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 50% 강화라고 하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의 강화 범위는 최대 몇 프로요? 50.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의 부족 정도를 감안해서 50을 할지 40을 할지 30을 할지를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얼마에 한 번씩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기적 검토예요. 주기적. 1년에 한 번씩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검토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절차는 뭐 아까 봤습니다. 지정권자가 센터인데 지정권자가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은 어디 심의를 거치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했다는 사실을 공부에다가 하면 된다. 고시하면 됩니다. 필요 없어요. 효과는 용적률을 강화한다고 했죠. 끝. 기반세 부담구역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키워드가 뭔지를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기반세 부담구역도 여러분들 보시면 8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세 부담구역에서 밀도관리구역은 키워드가 여러분들이 밀도란 말이 키워드다라고 맞춰왔거든요. 그러면 기반세 부담구역은 키워드가 뭘까요? 그렇지. 잘한다. 부담입니다. 기반세를 부담해라 이거죠. 누가 부담해야 돼요? 네가 부담해. 네가 누구예요? 네가가 누군데? 응? 네가가 누군데요? 개발하게 하는 사람이겠지. 그죠? 그죠? 자, 아까, 자, 이마트를 지나, 이마트를 해볼게. 자, 이마트를 설치하는 거지. 이마트라고 하는 개발하는 거지. 근데 그게 기반시설이 필요한 거야. 그죠? 근데 설치가 곤란해 가능해? 가능하죠. 그럼 기반시설을 부담해라. 누가? 신세계가 부담해야 됩니다. 신세계가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보면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건데, 어떤 지역에 백화점이 없었거든요. 내지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와, 끊어 갑자기 가보니까 대형, 그죠? 아울렛이 들어오고, 대형 마트가 들어오고, 대형 건물이 들어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지역으로 공원이 하나 생기고, 도로가 팡 넓어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잠실에 가면, 롯데 월드탑 123층짜리가 있잖아요, 그죠? 가보셨나요, 혹시? 가봤어. 자, 그거 가면, 롯데 월드타워 바로 옆에 석촌호수가 있거든요. 그 도로가 있는데, 지하 도로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지하 도로가. 그걸 누가 만들었다? 롯데가 만들었어요. 롯데가 만들어야지. 롯데 너희 때문에 도로가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만들어야지. 너희들이 못 만들 것 같으면 돈 내놔라. 여러분, 삼성동에 가면요. 신문에도 TV나 신문에 인터넷 기사에 많이 나오거든요. 삼성동에 가면, 현대가 현대 사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죠, 그죠? 그 삼성동 그 코엑스 바로 앞입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거기 지금 공사가 대대적 공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 지금 현대가 사옥을 짓는 것 플러스 해가지고 GTX A 노선인가 C 노선인가 그 종점이 거기거든요. 삼성동이 일산에서 어디까지는 뚫려 있냐면 서울역까지는 뚫려 있어요 지금. 그죠? 그 연장선이 삼성동이거든요. 그러면 일산 저 파주 운정에서 삼성 강남까지 날라오는데 20분이면 날라옵니다. 20분. 숏 몇 개 툭툭툭툭 이러면 내려야 돼요. 교통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엄청나게. 교통망이 이제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여기 지금 C 노선 통과합니까? 여기는 무슨 노선이야? C 노선 통과하잖아. 동탄에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쪽으로 또 날아가잖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삼성동에서 지금 여러분들 현대가 사옥을 짓고 있거든요. 그게 공사비가 뭐 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지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그냥 짓겠어? 허가해 줄 때 돈 받겠어? 무슨 돈? 그걸 부담금 받는다니까. 왜 이러니까. 김에서 부담금 받는. 누구 때문에 돈 내놔라. 그 부담금이 뭐 1, 2억이겠습니까? 1, 20억이겠습니까?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수천억. 어떨 때는 조 단위가 돼야 돼. 조 단위가. 그죠? 그래서 그 뭐 지금 놀라면서 처음에는 100층 짓는다고 했다가 70층으로 낮췄다가 얼마 전에 50층으로 낮추면서 한 동에서 동을 2개로 하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줄까 말까 뭐 이야기하고 지금 둘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용산에도 지금 업무지구에 100층짜리 하나 들어서죠. 그러면 그 부담금 돈 다 내야 됩니다. 동네가 탈바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들을 받아가지고 확충비를 쓰이죠. 이런 것도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근데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 끝나거든. 재개발이 끝나면서 지하철역하고 연결해가지고 통로를 만든다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본 적이 있죠. 재개발이 됐어요. 재개발 아파트가 이제 확 들어선 겁니다. 요 지하철역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죠? 돼 있는데 있다 그러면 여기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요. 여기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재개발된 아파트로 올라가는 지하철 계단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반대쪽은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동네를 가본 적 있죠? 안 다니나 어디? 잠실도 안 가보고 바로 옆에 있는데 안 가보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 건물 지금까지 살면서 본 거 제일 큰 건물이 뭐예요? 이마트. 괜찮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봤던 제일 큰 건물이 이마트였다. 자, 여기 이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다고 이것들이 야들한테만 설치해주고 여기 설치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이가 아니고요. 이 비용은 누가 낸다? 여기에서 다 내놨어요. 여기에서 다 내놓고 요 지하 통로로 바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죠. 그걸 누가 했다? 야들이 하는 거예요. 야들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저거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도 그런지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게 있는데 지하철역하고 백화점 연결 통로가 만들어지죠. 그걸 갖다 시에서 해주고 지하철 공사 해주지는 않습니다. 뚫는데 지하 통로 바로 뚫잖아. 돈 내놔라 이럽니다. 돈 내놔라. 돈 주면 해주고 당연히 돈 받아야지. 그거는 특혜가 붙는데 당연히 돈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다른 비용으로 써야지. 그게 이겁니다. 이거 부담고요. 그래서 기반세를 뭐 해라? 부담해라. 누가? 네가 개발 행위를 하는 네가. 그래서 기반세를 부담구역으로 지정이 되죠.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만드냐면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계획을. 그죠? 그럼 이 계획에 따라서 뭘 받는다? 돈을 받아요. 돈. 자, 이 비용은요. 비용은 모든 개발 행위에 대해서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만 돈을 받아요. 뭐 할 때만 돈을 받는다고요? 신축과 증축. 즉 개축하거나 재축할 때는 비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여러분 그 개축과 재축의 개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중에 이제 건축법에서 배울 건데
개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지어야지 개축이 돼요. 종전규모보다 크지만 안 돼. 철거하고. 재축은 기존의 건물이 멸실되고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짓죠. 그럼 그걸 재축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종전규모보다 크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축이 아닙니다.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고로 연면적의 증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고로 유발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만 받는다? 신축과 정축. 그것도 얼마를 초과하냐면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과 정축에 대해서만 비용을 받습니다. 끝. 이게 답니다. 그럼 비용을 이제 받으려고 하면 비용을 부과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돈 내놔야 돼. 야, 신세계, 너 200 내놔야 되는데?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과했으면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부과는 언제 하냐면, 요 신축, 정축에 대해서 허가 내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부과를 합니다. 200 내놔! 이랬어요. 그러면 납부해야 돼요.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냐면,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납부해야 돼요. 즉, 돈 안 내면 사용 승인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을 낼 때는요, 자, 상식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단독주택을 지을 때도 200을 초과하는 신축, 정축이면 비용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내야 되죠. 자, 그런데 이마트를 지을 때도 비용을 내야 되거든. 자, 그러면 단독주택하고 이종건생하고, 그죠? 면적이 똑같다고 했을 때, 만약에 300제곱미터의 단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0제곱미터의 이종건생이 있다 그러면 면적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도 돈 내고 야도 돈을 내야 된다고. 그럼 상식적으로 단독하고 이종이 있다 그러면 어디가 돈을 더 많이 내놓는 게 상식이에요? 왜요? 그렇지. 기반실의 유발 효과가 더 세니까. 이걸 숫자로 만들어놨어요. 유발 계수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숫자가 제일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돈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기반실 부담구역을 처음 배우기 때문에 이 정도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더 합니다. 보세요. 개발로 인해서 기반실이 많은데 필요하죠. 필요하면 마음 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곳을 뭐라 부르고요? 그렇지. 가능하면 뭐라 부른다고요? 기반실 부담구역. 밀도 관리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밀도가 높다, 낮다? 높다. 그래서 맞아? 관리하자. 개발을 장려하자, 억제하자. 하는 방법으로서 행위를 제한하자, 완화하자. 자, 하는 방법으로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게 아니고 만다? 강화. 그 중에서도 용적률을 최대 얼마? 50%까지 강화할 수 있는데 이거 누가 지정한다고요? 허가권자가. 어디 한다고요? 그렇죠. 그죠? 어떻게 하는데라니까 허가권자인 특광시장 군수하기 때문에 시민은 지정은 허가권자가. 그죠? 그러고 고시는 공부해 하면 되겠죠. 끝. 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돼요. 그죠? 누가?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이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돼. 그죠? 그래서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 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에 따라서 뭘 받는다? 돈을 받는데 모든 개발 행위, 즉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지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6가지 개발 행위 있으면 그 전부 다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뭐 할 때만 돈을 받는다고요? 건물의 신축과 정축, 그것도 면적이 얼마? 200을 초과하는 신축과 정축입니다. 그럼 돈을 받으라 그러면 야, 신세계 200 내놔라고 부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죠? 신축, 정축에 대해서 허가 내준 날로부터 2개월. 그건 몰라야 돼. 그냥 듣기만 들어. 납부는 사용 쓰니까 납부해야 되는데 요 비용을 낼 때 그 개발 행위가 뭐냐에 따라서 비용이 동일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뭐가 있더라? 유발 개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개수에 맞춰서 돈을 내면 되고. 여기 돈 받았지? 돈 받았잖아. 상식인데 물어보게. 돈 받았잖아. 봐봐. 뭘 말하고 싶으냐면 한번 상식 좀 생각해봐요. 여기가 서울이 있거든요. 근데 서울의 일부 지역 여기를 뉴타운을 만들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그러실 수 없어요? 있죠. 서울 전역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군데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 부담구역 안에서 뭘 만들었겠어? 에 따라서 뭘 받았겠어?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돈이 들어왔다니까요. 요 돈을 여기에 기반시설 용도로 쓰면 돼, 안 돼? 그죠? 안 된다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돈 들어오죠. 그걸 특별회계를 만들어요. 이 시험에 놓은 겁니다. 특별회계는 어디에 써야 돼? 특별회계를 만드는 이유는 여기에서 서울시 전역에서 돈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도 돈이 들어올까 아이가? 이 돈을 섞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온 돈은 어디에 써야 돼? 여기에 들어온 돈은 그렇지.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별회계 안에서 저기서 돈을 써야 돼요. 옛날에는 안 그랬겠지.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강남에서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강남구에서 들어오는 세금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국가가 일부 보조를 해준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봐야 강남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경북 봉화에 농민이 낸 세금이 거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옛날에 들어갔다니까. 강남 개발할 때는요. 경북 봉화에 세금 내는 농민갑이 세금을 낼 거 아니야. 그 세금이 강남대로 영동대로 만드는 돈에 들어갔다고. 진짜인데. 옛날에 넣었다니까요. 그래서 강남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강남 3구를 선호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반시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교육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엄청나게 잘 깔아놨거든, 그거는. 그죠? 근데 다른 지역은 안 그렇죠. 지금은 그 돈을 다른 데 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 못 넣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결국 원래부터 4, 50년 전부터 있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아이가 이 말이야, 내 말은. 그죠?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것들이 다 최근에 만드는 것들입니다, 최근.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한번 그래도 교재 체크만 해볼까요? 나중에 할 겁니다. 밀도관리구역 외의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는 중복할 수가 없다. 그죠? 다음에 기반시설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종류가 쭉 나오는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부담구역. 누가 지정한다고 배웠습니까? 아까? 허가권자. 똑같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밀도관리구역은 당연히 누가 지정한다? 허가권자. 특광시장군수는 다음 하나 해당 지역이고, 다음 하나 해당 지역은요, 꿈틀이2입니다. 꿈틀이2.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이 멈춰 있는 곳이겠습니까? 개발이 막 밀려오는 곳이겠습니까? 그렇죠. 꿈틀이2. 이 법 다른 법 재개정으로 행위제한이 되는 곳? 완화되거나 해제되고, 이 법 다른 법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해제가 돼서 행위제한이 되는 곳? 완화되는 곳.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허가권자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해당 지역의 전년도입니다.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도 몇 프로가 높아요? 20% 증가.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해 있는 특광시 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도 몇 프로가 높아요? 20%. 지금 보니까 밀도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숫자가 나오는 거는 다 뭐네요? 2네요, 2.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시험 안 나오겠네, 이거. 안 되겠나, 다 2인데. 내면 땡큐지. 3으로 내겠지, 뭐. 그 다음에 15로 내든지, 그래 내겠지, 설마 19로 내겠나?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내면 땡큐지, 땡큐 바로 맞잡히면 되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내고 나면 손이 부끄러진다니까요. 이런 걸 30으로 내잖아. 모의고사도 한번 내가 내본다니까. 그러고 나면 답이 들켜. 그래서 지압된다고. 아니, 지웁니다. 손이 부끄럽다니까요. 다르게 뽑아야지. 그러니까 잘 안 논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볼 때는 우와 20% 우와 이제 놀 것 같은데 생각이 들지. 안 논다. 자, 그럼 기준은 아까 누가 정한다고 했어요? 국장이 정하면 됩니다. 국장이 정하면 되는데 그 기준을 보니까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면적은 얼마나 된다? 10만. 그 다음에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속 시행될 것 같아라. 그러면 개발행위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뭐 해야 된다?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지정하면 돼요. 그리고 경계는 돈 내야 되거든요. 이거 도로나천,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흐리멍텅하면 돼? 안 돼요. 그리고 절차는 똑같아요.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오시는데 이 차이점이 한 개 있는데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에다가 줄 좀 쳐놓을래요? 아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었죠.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왜냐면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돈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점이 딱 한 개. 나머지는 똑같아요.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한다는 절차는 똑같거든요. 근데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고, 밀도관리구역은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계획 수립해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년에 만들어, 1년. 1년 안에 만들면 됩니다. 안 하면 해제됩니다. 해제.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는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에 반영하고, 자, 3번. 뭘 만들어 삐어요? 그 지역 안에 지구단위를 만들었죠. 지구단위 어떻게 이쁘게 개발할지 계획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 지구단위 계획 안에 기반시설 관련 내용이 들어오거든요. 기반시설의 배치나 규모.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은 또 만들 필요가 없고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비용노죠. 비용은 아까 200을 초과하는 건물에 뭐하고 신축과 증축. 개축, 재축은 돈 안 냅니다. 참고 줄만 쳐놓으세요. 비용 산정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면 됩니다. 유발 개수 이래가지고 넣어요. 와. 그 숫자가 있죠. 단독은 0.7이죠. 밑에 보니까 2종 건승은 얼마입니까? 1.6. 그러니까 어디가 돈 더 많이 낸다? 2종이 거의 2배 이상을 내야 돼요. 이 개수가 높으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 부담률이 있고 계획 만들고 나머지는 크게 안 중요합니다. 자, 큰 틀만 먼저 잡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가 다 끝났어요. 이제 국토계획법이 다 끝이 났고 이제 좀 쉬었다가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